유라시아와 남북 아메리카의 역사적 궤적. 이처럼 콜럼버스 시대에 이미 유라시아 사회는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 비하여 식량 생산, 병원균, 기술, 정치 조직, 문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크게 유리했다. 이 같은 요소들은 콜럼버스 이후에 발생한 여러 충돌의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남북 아메리카에는 적어도 1만 3천 년, 그리고 유라시아에서는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기나긴 역사적 궤적을 놓고 본다면 1492년 당시의 이 같은 차이점들은 기껏해야 한 장의 스냅 사진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남북 아메리카의 경우 1492년에 찍힌 이 스냅 사진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려온 독자적인 궤적의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부터 두 궤적에서 1492년 이전의 단계들을 더듬어 보기로 하자. 도표 18-1은 동서 각 반구의 주요 발상지, 유라시아의 비옥한 초승달지대와 중국, 남북 아메리카의 안데스, 아마존강 유역, 중앙아메리카에서 핵심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던 대략적인 연대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덜 중요한 발상지이긴 하지만 신대륙의 미국 동부에서 진행되었던 역사의 궤적과 영국의 궤적도 포함시켰다. 영국은 발상지였다고 할 수 없는 곳이지만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발전된 문물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포함시켰다.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도표를 보고 틀림없이 경악할 것이다. 실제의 역사는 대단히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일견 정확해 보이는 몇 개의 연대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모든 연대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몇몇 자의적인 시점들을 선택해 놓았을 뿐이다. 예를 들면 어느 고고학자가 발견한 최초의 금속기 연대보다는 모든 도구 중에서 상당량이 금속으로 만들어졌던 시기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금속기가 얼마나 많아야 널리 보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욱이 한 발상지 내에서도 어떤 발전이 이루어진 연대는 지역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안데스 일대에서 토기가 처음 나타난 시기는 에콰도르 해안 지방이 페루보다 약 1300년이나 빨랐다. 그리고 토기나 금속기 같은 인공물의 연대에 비하여 추장사회의 발생 시기 따위의 연대는 고고학적 기록을 통해 추측하기가 한결 어렵다. 도표 18-1에 표시되어 있는 일부 연대는 매우 불확실하다. 아메리카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가 특히 그렇다. 그러나 이 도표가 단순화된 것임을 염두에 두기만 한다면 두 대륙의 역사를 비교하는 데는 유용할 것이다. 도표에 의하면 식량 생산으로 먹거리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기 시작한 시기는 유라시아의 발상지들이 남북 아메리카보다 5천년쯤 빨랐다. 여기서 당장 단서를 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의 식량 생산이 앞섰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남북 아메리카에서의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한창이다. 특히 식물의 작물화 시기에 대해 고고학자들은 멕시코의 코크카틀란 동굴과 페루의 기타레로 동굴을 비롯한 아메리카 유적지에서 이 도표에 제시된 연대보다 상당히 앞선 증거물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들은 현재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재평가되고 있다. 우선 최근에 농작물의 잔해를 가지고 직접 방사성탄소 연대를 측정해 보았더니 더러 종전보다 뒤늦은 연대가 나오고 있다. 종전의 연대는 주로 식물의 잔해와 동시대의 것으로 생각되는 목탄을 가지고 측정한 연대였지만 사실은 동시대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비교적 오래된 식물의 잔해는 더러 그것이 농작물이었는지 야생식물을 채집한 것이었는지 불확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남북 아메리카에서 식물의 작물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도표 18-1에 제시된 연대보다 앞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인간이 섭취하는 열량의 대부분을 농업으로 충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주영 생활의 바탕이 마련된 시기를 따진다면 아메리카의 발상지들이 유라시아의 발상지들보다 훨씬 뒤늦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5장과 10장에서 보았듯이 각 대륙에서 식량 생산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전파시키는 발상지 역할을 했던 곳은 비교적 조그마한 몇 지역일 뿐이었다. 유라시아에서는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이 그런 발상지였으며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안데스와 아마존강 유역, 중앙아메리카, 미국, 동부 등이었다. 핵심적인 발전이 전파된 속도는 특히 유럽의 경우에 잘 파악되어 있다. 이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고고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도표 18-1에도 나타나 있듯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식량 생산과 촌락 생활이 영국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아주 길었지만 5천년, 그 이후 영국이 추장사회, 국가, 문자, 특히 금속기를 받아들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짧았다.
구리와 청동으로 만든 최초의 금속기가 널리 보급되기까지는 2000년이 걸렸고 철기가 널리 보급되기까지는 겨우 250년밖에 안 걸렸다. 이미 정주영 생활을 하는 농경민 사회가 다른 농경민 사회로부터 야금수를 빌려오는 일은 유랑형 생활을 하는 수렵최진민 사회가 정주영 농경민들로부터 식량 생산을 빌려오는 일보다 훨씬 쉬웠을 것이다. 왜 남북 아메리카는 유라시아에 뒤처졌을까? 모든 핵심적 발전의 궤적에서 왜 남북 아메리카는 예외 없이 유라시아보다 뒤처졌을까? 4가지 이유가 저절로 떠오른다. 우선 남북 아메리카는 유라시아에 비하여 출발부터 늦었다는 점, 가축화 작물화에 적합한 야생 동식물이 적었다는 점, 확산의 장애물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아마도 인구가 조밀한 지역들이 비교적 좁았거나 고립되어 있었으리라는 점이다. 유라시아가 먼저 출발했다는 것은 그곳에서 인류가 살아온 기간이 약 100만 년이므로 남북 아메리카에 살아온 기간보다 훨씬 길었다는 뜻이다. 1장에서 논의했던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인류는 겨우 BC 12,000년경 알래스카를 통하여 아메리카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고 BC 11,000년경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캐나다 만년빙 이남으로 퍼져나갔으며 BC 10,000년 이전에 남아메리카 최남단을 밟았다. 그 전부터 남북 아메리카 인류가 살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주장들이 설령 옳다고 하더라도 콜럼버스 시대 이전에 살았다는 이 사람들이 무슨 까닭에서인지 분포 지역이 매우 드물었다. 클로비스 시대에 이전에 살았다는 이 사람들은 무슨 까닭에서인지 분포 지역이 매우 드물었다. 또한 구대륙에서처럼 홍적세의 수렵최진민 사회가 번창하여 인구가 늘어나고 기술과 예술이 발전하지도 못했다. 클로비스에 인해서 비롯된 수렵최진민들이 남아메리카 남부에 막 도달하고 나서 겨우 1500년이 지났을 무렵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이미 식량 생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렇게 유라시아가 먼저 출발한 것은 여러 결과를 낳았겠지만 그중 몇 가지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BC 11,000년 이후 남북 아메리카의 사람들이 두루 퍼지기까지 과연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대략적인 횟수만 짐작해 보더라도 그 정도로는 남북 아메리카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촌락 발생이 5,000년이나 뒤처지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1장에서 계산해 보았듯이 처음에 단 100명의 아메리카 원주민 개척자들이 지금의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 땅에 진입했고 그들이 해마다 겨우 1%의 비율로 증가했더라도 남북 아메리카 전역의 수렵최진민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채 1000년도 안 걸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매달 1.6km씩만 남아있다고 쳐도 700년이면 충분히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도달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더구나 이 정도의 전진 속도와 인구 증가는 실제로 사람이 아주 살지 않거나 인구가 희박한 땅에 새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아주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최초의 이주민들이 도착하고 나서 불과 몇백 년 이내에 남북 아메리카에는 이미 수렵최진민들이 두루 퍼졌을 것이다. 둘째, 5,000년이나 뒤처진 이유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과연 최초의 아메리카인들이 그곳에서 발견했던 새로운 동물종, 식물종, 암석 종류 등을 파악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을까? 만약 이 경우에도 뉴기니 및 폴리네시아의 수렵최진민이나 농경민이 낯선 환경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으로부터 유추하여 판단할 수 있다면 아메리카로 이주한 사람들이 가장 쓸모있는 암석을 찾아내고 야생 동식물 중에서 유용한 것과 유독한 것을 가려내는 데에는 100년만으로 충분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셋째로 유라시아인들은 그 지역에 적합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에서도 출발이 더 빠르지 않았을까?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의 초기 농경민들은 이미 행동면에서 현생 인류였던 호모사피엔스가 수십만 년에 걸쳐 그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면서 발전시킨 기술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 최초의 공류 농경민들은 과거 수렵최진민들이 야생 공류를 이용하기 위해 발전시켜 놓은 돌낫이나 지하 저장실을 비롯한 기술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북 아메리카의 최초의 정착민들이 알래스카에서 가져온 장비들은 시베리아 북극 지방의 툰드라에 적합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정착민들은 새로운 생식지를 만날 때마다 그곳에 알맞는 장비를 새로 발명해야 했다. 이 같은 기술의 지체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발전을 지원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